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고요. fx가 3참수고 gx가 미분간한 함수고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 마이너스 탄젠트 gx이고 그다음 가조건에서 f형이 0이고 f의 2'파이가 0이고요. 나조건에서 sin g파이가 0이고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랍니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g'0 곱하기 g0의 제곱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제에서 항상 한 이야기가 구하는 게 뭔지부터 살펴달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g'0 곱하기 g0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g라는 함수가 뭔지는 모르죠. g라는 함수가 미분간한 함수입니다 라 밖에 주어져 있지 않고 gx가 무슨 함수입니다 이런 게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fx는 3참수라는 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g'0 곱하기 g0의 제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면 gx가 들어가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한 게 g'0이랑 g0의 제곱이니까 g0은 얘가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내용이 수치 대입 계수 비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고 수업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변 미분하고 양변 적분하고 총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에서 G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G'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X자리에 0을 대입하고 그 다음 양변을 미분해서 마찬가지로 X자리에 0을 대입할 생각을 반드시 하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한 걸 먼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X자리에 0을 대입하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럼 좌변은 F형이 나오는데 가조건에서 마침 F형이 0이라는 조건까지 줬으니까 0 대입하시면 0은 G0 마이너스 탄젠트 G0이구나 까지 찾아내실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탄젠트 G0만 넘기면요 G0은 탄젠트 G0이구나 이게 G0에 관한 첫 번째 관계식이겠죠. 그래서 G0과 탄젠트 G0이 같다.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일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양변 미분하셔야겠죠. 왜? G'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변 미분하시면 좌변은 F'X고요. 우변 미분하시면 G'X 마이너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죠. 그래서 G'X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GX 얘가 겉미분이고 얘가 속미분 합성수 미분이죠. 얘는 G'X로 묶어내시면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의 GX 이렇게 나오실 건데 저희는 X자리에 0 대입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G'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따라서 X자리에 0을 대입하시면 F'X는요 G'0 곱하기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의 G0인데 저희가 위에 적어놓은 게 탄젠트 G0이 G0이랑 똑같습니다를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긴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나오니까 탄젠트랑 시컨트 사이 관계식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죠. 그래서 얘 대신에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0의 제곱으로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의 G0으로 적어주시면 탄젠트 G0이란 애가 저희가 G0인 걸 원래 첫 번째 식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얘 대신에 다시 G0으로 넣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G0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하고 나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보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1만 곱하시면 따라서 마이너스 F'X란 애가 G'0 곱하기 G0의 제곱입니다 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뭐가라는 거구나 마이너스 F'제로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즉 GX가 미분간한 함수입니다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G0 그 다음 G'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고 보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X자리에 0을 대입하고 항등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뭐 이제 계수 비교는 의미가 없죠. 얘가 초월함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 대입으로서 적절한 X값을 대입하는 게 기본인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를 판단을 해서 X자리에 0을 대입하고 미분해서 0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면 얘가 fx를 미분해서 0을 대입하십시오 라고 찾아내실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누굴 찾아라? fx 찾아라. fx 찾아서 얘 미분해서 0을 대입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3참수 fx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3참수 fx를 추론해야 되니까 미지수가 4개 있잖아요. 그럼 식도 4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가조건에서 f형이 0입니다 라는 조건을 첫 번째에는 항등식에서 x자리에 0을 대입해서 g0에 관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fx를 찾는 과정에서는 얘는 fx에 관한 정보로서 0에서의 함수값이 0입니다 라고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f2'파이가 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미지수는 4개인데 식 현재까지 2개 뽑아낸 거죠. 지금 변곡점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럼 나조건을 이용해서 나머지 fx에 관한 정보를 2가지를 더 뽑아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실 수 있겠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실까요? 그래서 나조건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에서 g파이가 sin g파이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g파이라는 애가 n파이라는 소리죠. 정수파이 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g파이는 n파이니까 g파이가 n파이라는 걸 찾는 순간 마찬가지죠.
얘가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g파이가 n파이라는 걸 아는 순간 x자리에 뭘 대입할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파이를 대입할 생각을 할 수 있고,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어디였죠? 도함수가 얘였으니까 여기도 x자리에 파이를 대입하시면 n파이라는 꼴이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n파이를 대입할, 다시 x자리에 파이를 대입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항등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수치 대입, 계수 비교, 그 다음 양변 미분, 양변 적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등식을 다루는 것 자체가 아직 안 익숙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x자리에 파이를 대입하시면 f파이는요? 파이 대입하는 거니까 g파이인데 g파이가 n파이죠. 그래서 g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 g파이인데 g파이가 정수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수파이니까 탄젠트 정수파이는 어차피 0이죠. 그래서 g파이만 남으실 거고, 그래서 그게 그냥 n파입니다. 정수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에 미분한 데다가 마찬가지로 x자리에 파이를 대입하시면 f'파이는 g'x 곱하기 1 시컨트 제곱 gx인데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g'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파이 이렇게 나오실 건데 똑같네요. g파이가 정수파이였으니까 얘는 어차피 죽죠. 탄젠트 g파이가 0이니까. 그래서 얘도 0이구나. fx에 관한 정보 4가지가 필요했는데 f'파이가 0이라는 거, f2'파이가 0이라는 거, f0이 0이라는 거, 그 다음 f파이가 정수파인 것까지 총 4가지 정보를 찾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정수가 몇인지만 알고 나면 fx가 완벽하게 결정이 되겠구나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나요? 그래서 fx에 관한 정보 4가지가 필요한데 4가지가 다 나오긴 했습니다. 단 n값만 결정하시면 되겠구나. 근데 그 n값을 결정하는 게 이 조건 때문에 좀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뭐 안 들어갈 때 gx란 애가 2분의 3파입니다. 저 조건을 이용해서 n값을 결정해라, 그런 이야기겠네. 그래서 밑에다 적어 놓을게요. f의 프라임의 파이가 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f파이가 n파이니까 f파이가 n파입니다. 이거 4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fx를 추론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겠네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fx란 함수에서 g파이가 n파이고, 그 다음 f0이 0이고 g'형, g형에 관한 정보를 이용을 해야 돼서 얘 x자리의 양변에 0을 대입하고 양변을 미분해서 0을 대입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항등식이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게. 그러면 이런 생각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f의 2'파이가 0입니다 라는 조건은 그러면 왜 항등식의 조건에서 2번 미분해서 0 대입할 생각을 안 하냐,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 설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사실 gx가 미분 가난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변을 함부로 2번 미분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f의 2'파이가 0이라는 조건은 그냥 fx라는 함수를 추론하는 도구로서 작동을 하는 것일 뿐이지 항등식에서 x자리에 파이를 대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이제 6평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데, 여기에선 물론 좌변은 2번 미분이 가능하죠. 근데 우변에서 이제 gx라는 함수가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2번 미분하는 것 자체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f의 2'파이가 0이니까 2번 미분해서 파이를 대입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fx의 추론 도구로서 변곡점의 x좌표가 파이입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가 파이인데 파이에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파이에서 어떤 상수함수랑 3등분을 가지는 그런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핵심은 이제 n값 찾는 게 끝인데, gx의 극한이 x가 무한대로 할 때 gx의 극한이 2분의 3파이다 라는 조건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낼 생각은 드셨겠죠. 사실 문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면 fx가 gx 마이너스 탄젠트 gx인데 이게 항상 정의된 건 아니잖아요.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3참수니까 정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새끼죠. 얘가 합성함수니까 탄젠트 gx라는 애가 항상 정의되는 게 아니죠. 왜? 정역. 합성함수에서는 항상 정역을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x-탄젠트 x에 gx가 합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역은 탄젠트 gx라는 애는 정역이 gx입니다. 그러니까 gx라는 함수에서는 치역이죠. 그러니까 x가 움직일 때 g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관찰해야 되는데, 문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라는 애가 2분의 3파이랍니다. 2분의 3파이? 탄젠트의 점근선이죠. 탄젠트는 항상 점근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랑 함수의 점근선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같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이 탄젠트의 점근선이잖아요. 근데 gx의 극한이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보시면 fx가 잘 정의가 되기 위해선 fx가 3참수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돼야 돼. 그 말은 gx란 n은요 점근선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gx가 2분의 파이가 되거나 2분의 3파이가 되거나 2분의 5파이가 되거나 이런 x값이 존재를 해버린다면 그 x에 대해서는 얘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럼 그 x에 대해서 fx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등식이니까.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기서는 이제 gx란 애가 놀고 있는 게 gx란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y는 gx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고요 2분의 3파이고 2분의 5파이고 2분의 7파이고 이런 식이면 얘가 점근선에서 놀면 점근선의 함수값을 가지면 안 되고요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에서 gx란 애가 놀고 있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이 fx란 함수가 잘 정의가 될 수 있다. 3참수로서 잘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문제는 그럼 여기서 노냐, 여기서 노냐, 여기서 노냐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의를 여러분 체크를 하셨다면 얘가 이야기하는 건 그 gx의 극한이 2분의 3파이니까 될 수 있는 게 이쪽 x가 뭐 안 들어가면 이쪽 근처에서 놀아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얘는 안 되고 반드시 이쪽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네. x가 뭐 안 들어가면 이쪽으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x가 뭐 안 들어가면 2분의 3파이보다 큰 쪽에서 수렴하거나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케이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답이냐 지금 그걸 물어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먼저 한번 이야기해보면 gx란 애가 첫 번째 gx란 애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gx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얘가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가긴 하는데 얘가 합수함수 가까이잖아요. 그럼 얘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면 얘가 2분의 3파일 때 2분의 파이고 탄젠트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2분의 3파이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gx라는 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럼 g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면 얘는 2분의 3파이로 가지만 탄젠트 양의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럼 fx는 x가 무한대로 가면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 기형이니까 이때는 fx의 최우차항 계수를 a라고 이야기를 하면 a가 음수여야 되죠. 다시 말해서 대가리가 음수인 3참수 그래프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게 2분의 3파이부터 gx란 애가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다. 이 위쪽에서 놀고 있다면요. 2분의 3파이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니까 2분의 3파이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 애죠.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탄젠트 그래프가 그래서 2분의 3파이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면 g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니까요. 얘는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가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탄젠트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fx란 애는 대가리가 양수인 3참수 그래프 기형이겠구나. 그래서 최우차항 계수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이 gx의 범위가 결정이 되실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만약에 gx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f파이 다시 g파이라는 애가 정수파이였으니까 g파이나 f파이나 같은 애잖아. 그래서 g파이가 정수파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g파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냥 정수파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파이 이거 하나밖에 안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g파이가 몇 파이가 될 수밖에 없구나. 2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가 f파이고 얘가 f파이가 돼야 되니까 f파이가 될 수 있는 케이스 두 가지 파이랑 2파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파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도 알고 미분계수도 알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도 알고 있으니까 변곡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함수 그래프 개형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 개형은요. 파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파이가 돼야 돼요. 함수값이 파이인데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도 0이고 이계도 함수도 0이 돼야 되니까 이런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변곡점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래프 기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0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게 1번 패턴이겠죠. 맞네? 미안해요. 잘못 그렸네. A가 음수여야 되니까 반대로 그려야 되죠. 그러면 대가리가 음수여야 되니까 그래프 기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네. 그러면 여기가 0이 돼야 되는데 모순이죠. 파이보다 0이 오른쪽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 개형은 불가능하구나. 그래프 개형상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 그래프 개형은요. 마찬가지로 x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대가리가 양수인 3참수 그래프잖아요. 그때 파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2파이고 마찬가지로 파이에서 변곡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파이에서 함수값이 2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0입니다. 하면 얘는 그림상 전혀 모순이 없으니까 이 케이스가 답이 되는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fx식만 작성을 하시면요. 따라서 fx는 최우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죠. 최우차항 계수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잡으시면 파이에서 2파이라는 3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x-파이의 세제곱 플러스
y는 2파이랑 3등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래프 개형입니다. 그럼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x자를 0 대입했을 때 0 대입 0이 나오도록 하시면 되죠. 그럼 0 대입했을 때 파이 세제곱 마이너스 파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파이 세제곱 f0 마이너스 a 파이 세제곱 플러스 2파이 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하시면 a 값은요 파이 세제곱분의 2, 파이 제곱분의 2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얘 대신에 파이 제곱분의 2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구한 건 f'0에다가 부호 바꾼 거였으니까요. 얘 미분하고 0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f'0은 미분하고 0 대입한 거니까 얘는 어차피 죽고요. 파이 제곱분의 6에 x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니까 6 나오네요. 그래서 6 나오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6이구나까지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뭐 애초에 미적분 시험지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 건 맞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제 항등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f0이 0이고 f2' 파이가 0인데 아까 2' 파이가 0이니까 두 번 미분해서 파이를 대입하는 건 정당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x자리에 0을 대입하고 미분해서 0 대입하고 그 다음에 g파이가 n파이였으니까 x자리에 파이 대입하고 그 다음 미분해서 미분해서 파이 대입하고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fx에 관한 정보를 뽑으실 수 있고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n파이 중에서 될 수 있는 게 파이 아니면 2파이였으니까 그 2개 중에 결정을 하는 방법까지도 여러분이 익혀놓으시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미적분 29번입니다. 첫 장이 양수고요.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답니다. 근데 가조건에서 A1 더하기 A2가 10보다 작고요. 나조건에서 AN이 정수인 항이 3개고 정수인 세항의 곱이 216이랍니다. 그때 그냥 무한급 수값 구하랍니다. 그러면 얘는 무한급 수값 자체가 1-R분의 A니까 AN이 등비잖아요. 그러니까 첫 장과 공비 구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맨 처음에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공비는 마이너스 1이랑 1, 4일 거고 맞나요? 그 똑같은 문제가 사실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2025년 올해죠. 올해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보시면 아이디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한 친구들은 사실 아이디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좀 훨씬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지금 조건을 보시면 첫 장이 양수입니다. 부등식이고요. 공비가 유리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결정이 안 됩니다. 얘가 수렴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부등식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가조건도 심지어 부등식이야. A1 더하기 A2가 10보다 작다. 근데 수업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등식은요 어떤 걸 결정해 줄 수 있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그냥 케이스를 줄여주는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등식으로서 만들 수 있는 건 이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조건에서 AN이 정수인 항의 3개고 정수인 세항의 곱이 216이 되는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첫 장이 양수인 거,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랑 1사인 거, 첫 장과 두 번째 항의 합이 10보다 작은 거 이런 걸 걸러내면 그게 하나로 결정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R값이랑 A값을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선 저희는 무조건 나조건을 잡고 들어가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AN이 정수인 항이 3개고 그 정수인 세항의 곱이 216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3호 30번을 잘 알고 계시면 금방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정수인 항이 3개래. 정수인 항이 3개래. 근데 공비가 유리수거든요. 그럼 정수인 항이 3개가 된다라는 건 얘는 무조건 연달아서 있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연수 뭐라고 하지? K라고 할까요? 그럼 K에다가 K가 정수야? 그럼 거기다가 공비 R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분수가 나왔대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왔대. 그냥 유리수라고 적을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왔대. 그러고 나서 다시 얘가 정수가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주어떻게는 불가능하죠. 한번 유리수가 나왔으면 그 다음 유리수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유리수 나와야 되고 얘가 지금 약분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왔다는 건 분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약분이 안 된다는 소리니까 거기서 공비를 한 번 더 곱한다고 해봤자 정수가 나오는 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수 다음에 정수 나오고 다시 정수 나오고 그 다음에 유리수 나오고 평생 유리수 나오고 지금 이 형태여야만 문제에서 정수인 항이 3개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정수 3개는 당연히 연달아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정수 3항의 곱이 216이니까 연달아 있는 3항의 곱이 216이 된다. 당연히 등비중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이 등비중항이라는 게 양 사이드의 곱이 가운데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가운데 세제곱한 게 216이잖아요. 근데 세제곱해서 216 되는 수는 가운데 수가 6이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숫자가 6이구나 까진 저희가 찾아내실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도 뭐가 돼야 되고 정수가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된다. 잠깐. 근데 6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정수가 된다라는 건 여기다가 곱할 때 뭐분의? 6분의 꼴이 돼야
물론 2분의나 3분의나 이런 것도 되겠지만 그건 어차피 6분의로 표현할 수 있는 애니까 약분을 안 하시면요. 그래서 6분의 뭐식이 꼴이 돼야 얘가 정수가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얘를 정수로 만들려면 6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공비가 될 수 있는 게 6분의 2가 되거나 6분의 3이 되거나 6분의 4가 되거나 아니면 6분의 5가 되거나 지금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실까요? 쌤, 6분의 6이나 6분의 7이나 6분의 8이나 공비 범위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음의 정수도 되죠.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5까지. 그래서 공비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10가지 중에서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마 음수인 케이스겠죠. 문제에서 애초에 A1과 A2의 합이 10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보다 점점 커질 거니까 전부 다 양수면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좀 미심쩍다 하시면 직접 케이스를 분류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자인수가 아니라 정수 형태로 주는 것 자체가 공비와 음수인 케이스로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게 저희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여기가 6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공비가 양수인 케이스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공비가 6분의 1이나 6분의 2나 6분의 3이나 이런 케이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6분의 1만 이야기를 해도 얘가 6분의 1이라면 얘는 1이겠죠? 그럼 그 앞에는 36이지. 맞아요? 그럼 누가 첫 번째 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첫 번째 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가면 당연히 더 커질 거고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두 개 더 했을 때 10보다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양수인 케이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고요. 공비는 무조건 음수화 돼야 되는구나. 그럼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게 5가지 있네요.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5까지 이렇게 5개가 있을 테니까 얘가 6일 때부터 순서대로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5 5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얘는 좀 오른쪽으로 적게 하나, 둘, 셋인데 가운데가 6인국간의 확정이거든요.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6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와야 되지. 맞네? 얘는요 마이너스 6분의 2였으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만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6분의 4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4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6 곱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지막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시면 몇이야? 마이너스 5죠. 그다음 여긴 마이너스 5분의 6 곱하니까 얘는 정수가 안 되네.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마이너스 6분의 5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케이스가 4가지가 있구나. 그런 이야기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인가? 얘가 6, 얘가 6, 얘가 6, 얘가 6 이렇게 돼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인가를 이야기를 해보면 맨 처음에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첫 항이 될 수는 없겠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야기를 하면 얘는 이 앞에 반드시 항이 하나는 더 있어야 되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만큼 곱하시면 얘는 216이 돼야 되죠. 그럼 얘랑 더하는 순간 나가리입니다. 왜?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10보다 작으라고 이야기했는데 6 곱하시면 216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곱하시면 54니까 탈락. 얘도 몇이야? 마이너스 2 곱하시면 24니까 24 빼기 12 하면 10보다 작지 않죠? 탈락.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시면 미안해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시면 2분의 27이죠. 그럼 얘 앞에 항이 2분의 27이 된다면 얘가 2분의 18이니까 두 개 더하시면 2분의 9죠? 맞지? 2분의 9죠? 2분의 9. 그래서 얘가 10보다 작다를 만족할 수 있는 애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공비가 몇이야? 마이너스 6분의 4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하나밖에 없겠구나. 그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 정수인 항이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유리수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첫째 항이 2분의 27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무한등비급 수구나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구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은요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첫째 항이 2분의 27이죠. 2분의 27이니까 3분의 5고요. 분자가 2분의 27 이렇게 나오니까 분모분자 번부 처리하시면 10분의 81이죠. 분모분자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답이 p 플러스 q는 91이구나 까지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은 드실 수는 있죠. 물론 얘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가 답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답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냥 시험장에서는 이제 바로 답 내고 넘어가시는 게 맞겠지만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얘가 공비와 음수니까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고 다섯 번째 항이고 여섯 번째 항이고 이럴 수는 없을까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면 공비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곱하시면 2분의 27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81이죠. 맞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곱하시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곱하시면 8분의 243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두 개 더 하시면요.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60이죠. 그럼 두 개 더 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60이니까 두 개 더 하시면 8분의 81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보다 커지죠. 그래서 가족분을 마찬가지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케이스밖에 안 되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미적 30번입니다. fx가 미분 가능이고요. gx가 연속이랍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x가 ln 1 플러스 x f'(x) 분의 gx라고 나와 있고요. f1이 4ln 2라고 나와 있을 때 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2의 fx제곱 dx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항등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28번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x자리에 뭘 대입해야 될까?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양변 미분, 양변 적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초월함수에 대해서는 애초에 개수 비교가 의미가 없으니까 수치 대입, 양변 미분, 양변 적분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으로 주어진 걸 보시면 gx를 적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2의 fx라는 애도 적분을 해야 되는데 gx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 들어있으니까 gx는 꼴로 정리하시려면 2의 fx제곱이 어차피 나오죠. 2의 fx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gx는 꼴로 정리를 하시는 게 당연히 첫 번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적분할 건데 적분하기 전에 gx의 적분이니까 식조작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gx를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얘는 2의 fx제곱에 1 플러스 x f'(x) 만큼 곱한 거니까 2의 fx에 1 플러스 x의 f'(x)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야기를 하시면 2의 fx제곱 더하기 x f'(x) 곱하기 2의 fx제곱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gx라는 함수를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적분에서 물론 공통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적분에서 적분을 하실 때 지금처럼 플러스 형태로 주어져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도함수인지를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함수를 가지고 얘가 애초에 적분 퍼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함수를 가지고 어떤 함수의 적분 미분 값입니다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얘가 적분이 안 되잖아요. 이 상태로 마찬가지로 적분이 안 되고 근데 여기서 fx를 미분한 게 f'x라는 건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얘가 어떤 함수의 적분값이 다시 미분값이 아닐까라는 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발견을 하고 안 하고는 평소에 이제 얼마나 좀 의심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가 플러스로 연결이 되는데 각각을 적분할 생각은 물론 가장 먼저 드실 것 같긴 합니다. gx를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도 적분이 안 되고 얘도 적분이 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얘가 없었으면 제한 적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럼 얘를 통째로 바라봤을 때 얘가 어떤 미분한 결과값이 아닐까를 의심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보시면 x2의 fx제곱이란 애를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이 형태죠. 그래서 얘가 이 형태니까 문제에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x dx는 얘를 적분해서 2 넣고 1 넣고 빼는 거니까요. 2의 f2 빼기 2의 f1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상 f1을 줬죠. 얘가 ln 16이니까 그냥 16 이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몇이라고 했냐면 34랍니다. 그래서 넘기고 2로 나누시면 따라서 2의 f2제곱은 25구나 까지 찾아내실 수 있겠네. 물론 f2는 꼴로 정리하실 수도 있죠. ln 25. 근데 뭐 일단 이 상태로 둡시다. 필요하면 정리하시면 되니까. 두 번째, 사실 여기까지 발견했으면 그 다음부터 너무 쉽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gx dx인데 x 곱하기 gx의 dx인데 저희 gx의 도함수에 대해서 알고 gx가 얘의 도함수인 건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gx는 적분하기 쉽습니다. x는 미분하기 쉬운 함수죠. 당연히 부분적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분하시면 x2의 fx고 그대로 두시면 x제곱 쓸게요. 아래 끝이 1이고 윗 끝이 2고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적분 미분이니까 x2의 fx dx 이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되지. 선생님 얘 적분 안 되는데요? 문제수 구한 거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2의 fx제곱 dx. 그래서 문제수 구한 게 뭔지 항상 먼저 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문제에서 몇이라고 했냐면 53이래요.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답 다 나왔으니까 53은 4, 2의 f2니까 4 곱하기 25, 100이죠. 빼기 1 곱하기 f2의 f1인데 2의 f1이라는 애가 16이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16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2의 fx제곱 dx. 얘가 84니까요. 계산하시면 84에 몇 빼야 돼? 53 넣으려면 31이죠. 맞지? 31. 그래서 문제수 구한 최종적인 답이 31이구나.
뭐 미적분 세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가 맞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얘를 가지고 얘도 적분이한데 얘도 적분이한데 근데 얘를 적분을 해야 되면 통째로 볼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의심하시는 거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될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